저는 줄곧 울산에 살았습니다. 집사람이랑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집사람이랑 결혼하기 전에 울산 신정동의 한 옥탑방에 혼자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집사람은 집안이 엄해서 통금시간이 10시에 외박은 절대로 안 됐었죠. 꼼수를 부려 밤에 부모님 몰래 나와 놀다가 새벽에 몰래 들어가서 자는 척하곤 했죠. 그날은 한 3, 4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당시 집사람 친구의 생일이라 술자리를 가야 했는데 술자리가 파하면 2시쯤 될 것 같다고 새벽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저희 집으로 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았다고 게임하고 있을 테니 오면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게임을 하다가 쏟아지는 잠을 못 이겨 침대에 누워버렸죠. 그러다 잠결에 여자친구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여친 왔구나 라고 생각하며 시계를 보니 2시 30분쯤 되었더군요. 일어나서 문 쪽을 보니 집사람이 술기운에 휘청거리다 침대에 푹 하고 쓰러졌습니다. 좀 적당히 먹지, 인사도 안 하고 쓰러지냐? 이렇게 생각하고 냉장고에서 물이나 떠다 줘야겠다 싶어서 부엌으로 걸어가려는 찰나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 오밤중에 누구야? 혼자 살고 있었고 가끔 친구들이 놀러왔기 때문에 친구인 줄 알았죠. 헌데 말도 안 하고 불쑥 찾아올 녀석들이 아닌지라 혹시 연락을 놓쳤나 싶어서 핸드폰의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라이터를 켜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핸드폰을 켜보니 친구들에게 따로 온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다 누구냐고 소리치려고 하는 찰나에 다시 소리가 들렸죠. 김지훈 씨 계신가요? 제 이름이었습니다. 집사람의 이름은 박윤서거든요. 새벽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하며 아무 생각 없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웬 남자 하나가 서 있더군요. 전데요? 누구세요? 하는 순간 남자가 불이 나게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벙 쪄서 뭐 하는 거야 싶었죠. 현관문 불을 켜고 밖에 나가보니 제 앞으로 온 우편물이 한 뭉텅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소름이 돋기 시작하면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까 그 남자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집사람을 따라 우리 집에 왔고 우편물을 보고서 내 이름이 집사람의 이름인 줄 알고 불렀던 겁니다. 대답이 없었다면 집으로 침입했거나 문이 열리는 순간을 기다렸던 거겠죠.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웬 남자가 창문을 열고 내다보자 도망을 친 겁니다. 머릿속에 퍼즐이 다 맞춰지자 너무 열이 받아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쫓아가서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주변을 뒤졌지만 벌써 사라지고 없더군요. 만약 제가 집에 없었더라면 집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니 처음에는 열이 받다가도 점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집사람이 저녁에 약속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최대 12시를 넘기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당시 저는 지은 지 좋기 20-30년은 된 허름한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복도 한쪽에 일렬로 현관문이 늘어서 있고 현관문 반대편에는 1.5m 정도 높이의 콘크리트 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7층이었는데 난간 반대편에는 아파트 주차장이 훤히 보였죠. 그때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밤늦게까지 방에서 공부하다가 새벽 2, 3시에 잠에 들곤 했습니다. 아파트가 낡아서 그런지 제 방이 복도와 가깝게 붙어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방에 있으면 아파트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나 목소리가 곧잘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 중 유독 신경 쓰이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들리는 하이힐 소리였죠. 언제부터인가 그 하이힐 소리가 매일같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짜증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대체 누구일까라는 궁금증도 생겼죠. 그도 그럴 게 그 아파트에서 사는 동안 같은 층에 하이힐을 신고 다닐 만한 여자는 없었거든요. 어머니와 부녀회장님에게 대체 누가 밤마다 하이힐을 신고 돌아다니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7층에 그럴 사람은 없다고만 말씀하시더군요. 시간이 흐를수록
대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궁금해졌고 하이힐 소리가 날 때 현관문 및 구멍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도 자정이 될 무렵 똑같이 그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저는 현관문에서 그 여자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앞을 지날 때 구멍을 통해 봤는데 정말 이상할 정도로 창백한 다리가 지나가더군요. 그렇게 매일을 그 소리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에는 직접 누구인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한 손에 쓰레기 봉투를 쥐고 그 여자가 지나갈 때쯤 문을 열고 나아가서 확인할 심산이었죠. 그리고 또다시 하이힐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문 앞을 지나갔을 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커녕 휑한 복도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사람은 없었고 심지어 센서 등도 꺼져 있었죠. 가만 생각해보니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낡은 아파트였기 때문에 현관문 닫는 소리가 분명 들려야 했는데도 말이죠. 그 생각이 들자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고 허둥지둥 문을 닫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서 친한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며 이거 혹시 귀신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저번에 본 하얀 발은 뭐였냐며 잘못 봤을 거라고 말하더군요. 친구의 말이 충분히 일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반드시 그 사람을 보고 말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여성이 지나갈 만한 시간대에 맞춰 11시에 복도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다시 하이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것은 엘리베이터가 아닌 그 옆 계단 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하이힐을 신고 계단을 오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아무리 그래도 여기가 7층인데 라는 생각과 함께 그 여자가 복도로 나오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분명 소리는 가까워지는데도 센서등 하나가 안 켜지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쪽에는 그야말로 어둠뿐이었고 고요한 정적을 뚫고 하이힐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만약 지금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바로 도망쳤겠지만 그 당시에는 절대로 그 여자가 귀신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나 봅니다. 나타날 때까지 집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하이힐 소리가 제 앞쪽까지 다다랐을 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제 바로 앞에서 걷는 것처럼 소리가 나고 있는데도 아무도 없었거든요. 마침내 그 소리가 저를 스쳐 지나갈 때 서늘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이힐 소리는 저를 지나 복도 끝으로 멀어지더니 이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허수아비 마냥 경직되어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잠에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복도 쪽에 있던 제 방을 안쪽으로 옮겼고 더 이상 그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됐죠. 물론 가끔 밤중에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러 나오면 그 소리는 어김없이 들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애써 무시하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왔고 나중에 이사를 가고 나서는 더 이상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의문입니다. 제가 현관문 구멍을 통해 그 여자의 다리를 봤는데 그건 대체 왜 보였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알고리즘을 따라 이곳저곳을 클릭하다가 공포학과를 알게 되어 제보를 해봅니다. 40년을 살면서 지금까지도 절대로 귀신은 없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직장에서 귀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면접에 실패하고 이력서 제출을 반복하다 보니 이번 한 번만 더 도전하고 안 되면 구직 활동을 포기하기로 했죠. 그러던 중 KBS 방송국에서 AP 로이터 외신 번역 작가를 모집한다는 걸 보고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합격을 해서 당당히 KBS에 들어가게 되었죠. 하지만 하는 일이 절대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외신 뉴스를 번역하는 일 외에도 녹화 영상을 편집실에 전달하거나 갖은 잡일을 다 했습니다. 밤샘 근무는 기본이고 텃세도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죠. 이 직종이 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이 때문에 입사하고 나서도 언제까지 다닐 수 있냐는 질문을 많이 들었었죠.
외신이다 보니 새벽에도 편집실에 상주에 있어야 했는데 밤부터 새벽까지 보도본부에서 야근하는 기자와 저 2명이 있었죠. 문제는 이 편집실이었습니다. 퇴근할 때면 항상 여기 불을 끄고 나가야 했는데 늘 뭔가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죠. 매번 그런 꺼림칙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새벽까지 밤샘 근무를 하고 있었고 새벽 4시나 5시까지 외신을 입력해 넣어야만 기자들이 아침 뉴스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알람을 맞춰놓고 잠깐 눈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람을 맞추려고 벽에 걸린 시계를 보는데 뭔가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편집실 천장에 단발머리 여자의 그림자가 매달려 있는 겁니다. 가위에 눌린 것도 아니었고 휴대폰으로 비추어 봐도 여자가 매달린 모습이었죠. 눈을 비비고 또 비비고 다시 봐도 분명 천장에 사람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나가서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었죠. 어찌나 무섭든지 도저히 무서워서 어디든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KBS 보도본부 2층 여자 화장실에 숨어서 겁에 질려 있는데 청소 아줌마가 들어오셨습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는데 겨우 해명하고 나와서 집으로 도망쳤죠. 그날 이후로 편집실에서 쪽잠은커녕 일만 끝나면 바로 나와버렸고 결국 일은 계속할 테니 제발 야간 근무만은 빼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편집실 사람들과 점심을 먹을 일이 있었는데 그날 제가 봤던 걸 다 말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 본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제 말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의 안색이 어두워지더군요. 하지만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퇴사한 사람을 수소문해서 물어보게 되었는데 돌아온 대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일하시면서 안 힘드세요? 아마 밤낮이 없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요. 예전에 편집실에서 야근하던 사람이 거기서 목을 매달아 자살했대요. 저도 뭐 비슷한 경험 했었고 이제는 뭐 거기랑 더 이상 관계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그곳에 있을 때마다 그 여자를 볼 자신이 없었죠. 지금은 퇴사한 지 한참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제보를 해봅니다. 부디 지금은 그곳에서 아무 일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철원으로 휴전선과 불과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5군단에서는 휴전선과 가장 가까운 부대였죠. 이 부대에서 가장 유명한 괴담은 북한군 괴담입니다. 순찰 근무를 낮과 새벽 시간에 나가는데 그날 새벽 근무를 나갔을 때 발생했던 일입니다. 라이트를 켜고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철책 너머로 사람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8이라는 숫자가 방탄에 박힌 병사 2명을 만나게 되죠. 순찰을 돌던 근무자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이곳에 왜 왔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저희는 8사단 오뚜기 부대에서 훈련을 나왔습니다. 여기는 어느 부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부대 근처에 포대 주위로 6사단과 8사단이 주둔하고 있어서 혹시 길을 잃었나 생각을 하고는 길을 잘못 든 것 같다고 돌아가라고 말을 했죠. 그러자 그 병사들이 알겠다며 다시 돌아갑니다. 근무자들이 순찰을 끝내고 돌아가서 보고를 하죠. 그리고 아침에 8사단에 전화를 걸어서 간밤에 그쪽 병사들이 왔었다고 말을 해줬는데 기겁을 하더랍니다. 8사단 병사들은 그런 복장은 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거기서 훈련은 하지도 않는다는 거였죠. 절대로 병사들이 그쪽에 갈 일은 없다고 얘기하더랍니다. 다시 말해 간밤에 근무자들이 봤던 병사들은 귀신이거나 북한군이었을 거라는 뜻이죠. 두 번째 괴담은 위병소 아줌마 귀신 이야기입니다. 부대에 위병소가 있는데 다른 포대와 같이 쓰지만 돌아가면서 근무를 섭니다. 여느 때처럼 새벽에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는데 위병소 전방 100m 정도에서 웬 사람이 걸어오더래요. 자세히 보니까 여자였는데 유모차를 끌면서 위병소 쪽으로 오고 있더래요. 자세히 보니까 여자였는데 유모차를 끌면서 위병소 쪽으로 오고 있더랍니다.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근무자가 그 여자가 가까이 오면 수화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마침내 수화를 할 거리만큼 가까이 오자 정지
정지, 움직이면 쏜다. 수화를 합니다. 그런데 유모차를 끈 그 아줌마가 더 가까이 오더랍니다. 그리고는 위병소 철문을 그대로 통과해서 가버렸다는 겁니다. 대체 뭐하는 건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근무자들이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다죠. 세 번째 괴담은 실제로 이분 선임이 겪었던 실화입니다. 부대에서는 사수와 부사수가 나뉘어 불침번 근무를 섰습니다. 한 생활관에 3에서 40명 정도가 자는 긴 침상을 사용했는데 그날은 본인이 사수가 되어서 1생활관에 불침번을 서고 있었죠. 원래는 앉으면 안 되지만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생활관 끝자락에 걸터 앉아서 졸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서늘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혹시나 걸린 게 아닐까 싶어서 주변을 봤는데 생활관 복도 중앙에 개구리 군복을 입은 병사 하나가 서 있더랍니다. 개구리 군복은 유격훈련같이 강도가 높은 훈련 때만 입는데 오밤중에 그걸 입고 있는 병사가 있을 리가 없었죠. 그리고 나서 깨닫습니다. 자신이 가위에 눌리고 있다는 걸요. 몸이 안 움직이고 계속해서 복도 중앙에 있는 그 병사만 쳐다보고 있었죠. 그 와중에 병사의 얼굴을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얼굴이 안 보였고 이름표도 안 보이더래요. 그러다 가위가 풀리고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눈을 감았다 뜨니까 어느새 그 병사가 사라지고 없더랍니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건 이 부대에서 이 귀신을 본 사람이 더 있답니다. 1997년 서울 방배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대학 신입생이었는데 밀린 과제와 코업까지 닥친 기말고사 때문에 밤새도록 자취방에서 정신없이 공부만 해야 했습니다. 그날도 당장 내일 제출해야 할 과제에 전념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갑자기 방 한쪽 벽에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래 제 자취방이 방음이 잘 안 돼서 평소에도 그리 신경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벽 두드리는 소리가 꽤나 오랫동안 들렸습니다. 약해졌다, 세졌다를 반복하며 끊임없이 소리가 들렸죠. 점점 그 소리에 신경이 쓰이다 보니 화가 난 저는 차마 옆집으로 찾아가지는 못하고 저도 똑같이 소리가 나는 벽을 세게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과제를 끝내고 잠에 들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현관문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밖에서 나는 말소리를 조용히 들었죠. 상황을 들어보니 이웃 주민들과 경찰들의 대화 같았습니다. 평소에도 누가 누구를 찾아왔었다, 소리를 지르고 싸웠다는 등 마치 뭔가를 보고하는 것 같았죠.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저는 현관문을 열어 밖을 살펴봤습니다. 예상대로 이웃 주민들과 경찰들이 쫙 깔려 있었죠. 저를 본 경찰이 다가와서는 어제 새벽에 있었던 일을 대강 말해줬습니다. 옆집에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부부싸움이 심해지다가 남편이 아내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경찰서에 와서 자수를 했다는 거였죠. 그리고 사건을 좀 더 조사하기 위해 어제 있었던 정황을 저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옆집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에 한참을 멍하니 있었던 저는 불현듯 어제 저녁이 생각났습니다. 곧바로 어제 저녁 11시쯤 옆방에서 쿵쿵대는 소리가 들렸고 새벽이 되자 잠잠해졌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던 형사가 뭔가 이상하다는 듯 갸우뚱거리며 저를 쳐다봤죠. 그리고는 벽을 두드리던 시각이 밤 11시 정도라는 거죠? 그 시각이면 남편이 자수한 다음인데요? 정확히 부검을 해봐야 알겠지만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각도 11시 이전으로 나오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대체 그 밤에 벽을 두드린 게 뭘까 싶다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이 벽을 두드렸다는 결론에 다다르면서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일상으로 돌아왔고 영장이 날아와 군대를 가게 되었죠. 야간 근무 중에 고참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날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던 고참이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말을 했습니다.
야, 그 소리 말이야. 차라리 귀신이 낸 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겠냐? 혹시라도 부검 결과가 잘못 나와서 그 아줌마가 그 시각에 죽은 게 아니라면? 살려달라고 벽을 그렇게 필사적으로 두드렸던 거라면 그 아줌마가 너를 얼마나 원망하면서 죽어갔겠냐?